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중국이 식량난이라는 걸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식량난 중에서도 조금 심각한 문제가 뭐 콩값 이런 것이 너무 비싸졌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어가지고 요건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실제로 보시면은 중국이 콩 가격이 너무 올랐다. 네, 콩은 뭐 두부나 아니면은 뭐 우리 두유나 아니면 콩 뭐 여러 군데 들어갑니다. 콩 가격이 오른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소위 말해서 민심이 천심이라 그랬는데 민심을 건들 수 있는 이벤트인 거잖아. 그죠?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이게 또 사료값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안 그래도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콩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런 걸 지금 놓고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굶으면 난리가 나요. 특히 중국은 역사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 뭐 이벤트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저새는 해로운 새다. 아시죠? 유명한 명언이잖아. 쩌둥이 형의 유명한 명언, 저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하고 난 뒤에 새를 다 저새를 박멸하라고 하고는 그 참새가 그 참참거리면서 다 쓸려갔어. 그러고 난 뒤에는 대기근에 들어갔죠. 이때 굶어 죽은 인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돼 있지만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은 중국은 굶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뭐 역사적으로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시면은 흉년이 들면은 민심이 흉흉하다. 그리고는 뭐 비가 안 내리면은 그 왕이 비가 내릴 때까지 제사를 지냈다. 기우제라는 단어가 괜히 나오겠냐고. 기우제 곰곰이 생각해봐. 기우제는 뭐예요? 싸우는 거거든. 왕이랑 구름이랑 싸우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구름이 이겼어. 그러면 왕은 기우제를 지내다가 쓰러지던가 기우제를 지내고 쓰러지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이겼어. 그러면 이 왕은 뭡니까? 칭송받는 거지. 왕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아니거든.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게 기우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렇게 왕이 목숨 걸고 기우제를 지냈던, 말 그대로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우제를 지내는 거잖아. 그 이유를 한 게 뭡니까? 비가 안 왔어. 가뭄이 들었어. 이런 뭐예요? 가뭄이 들면은 민심이 조져요. 그래서 민심 조진 것을 내가 이제 왕으로서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통감하고자 나도 고통스럽게, 나도 매일매일, 나도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때리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제 성공하면은 민심이 다시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만약 실패를 한다든지 아무리 비로도 하늘이 감동하지 아니해. 그럼 뭡니까? 반란이거든. 반란, 밀란, 혹은 백성들이 본인 말을 안 듣지.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무도 안 따르는 거야. 이게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건데, 지금 실제로 중국은 아직까지는 왕조라고 보셔야죠. 공산당이라고는 칭하지만 왕조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콩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먹는 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연초 대비 중국 내 대두 가격이 40%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대부분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대두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는 기현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까지 하고 있다. 실제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돌면서 2019년에 엄청나게 많은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돼지가 2년 3년 지나니까 살이 토실 올라가지고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사료 관련돼 가지고 한돈 관련돼 가지고 이제 돼지고기 양돈하는 업체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릴 때 중국 돼지고기 가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지금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실 때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데 이게 9년 새 최고 가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보시면은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고요. 그리고는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는 비료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과 비료 가격은 누구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가 에너지와 비료를 많이 생산하던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상 기후 때문에 실제로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본인 공산당이 들고 있는 그런 물량을 시장에 방출할 정도로 아주 큰 위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콩을 보시면은 콩이 오르면은 누가 올라요? 우리 잘 생각해봐. 계란 후라이 할 때 뭐 쓰는데 콩기름 이것도 오른다고. 콩기름이 없으면은 뭘 쓰겠어? 포도씨유. 그럼 이 씨유도 오르겠지. 그럼 콩기름이 오른다. 식용유가 오른다. 그러면 식용유가 오르면 뭐가 올라요? 기본적인 모든 관련된 이제 음식 가격도 다 오를 거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지금 중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의 후폭풍이에요. 지금 중국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국가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계속 연초부터 작년부터 이 얘기했습니다. 안정. 왜 Y 안정이냐? 이 이유는 이겁니다. 올해 3Q에 핑핑 3기 가야지. 핑핑 3기 가려면은 민심 좋아야지. 근데 민심이 안 좋으면은 핑핑 3기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 내에서 먹방은 나쁜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유입된 먹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대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핑핑이 형이 이제 민심을 조지면은 본인의 3기가 시작될 때도 지금 왜냐면은 중국이 계속 1, 2기만 계속 진행됐고 또 넘겨주고는 1, 2기가 진행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독재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 근데 중국이 건 50년 만에 독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쩌둥형이 독재해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중국 내에서 또 독재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런 관점을 놓고 보실 때 지금 안정이 돼야 되는데 밥값이 오른다? 밥값이 오르면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아침부터 외식이지. 중국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중국 뭐 이렇게 뭐 다큐 보신 분들 아실 거야. 실제로 그 중국은 아침 안 차립니다. 그 여건이 좀 높은 나라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은 이렇게 그 마을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이런 데 가면은 광장에 다다다다다 노점상에 아침부터 다다다다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한쪽에서는 태극권으로 똔똔똔똔똔똔똔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밥 먹고 있어 출근하기 전에. 그래서 요런 거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아침을 안 차리는 문화가 있는데 그럼 밖에 사 먹는데 음식값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출근할 때부터 기분이 팍 상하거든. 근데 요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냐? 중국이 콩 같은 거 혹은 곡물 같은 거를 사재기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 잘 못 막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뭐 실제로 중국 내로 유입되는 비료 가격도 상승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료 아까 말씀드렸죠. 비료는 어디서 많이 수입한다? 러시아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비료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자체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밀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콩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상 기후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곡물 생산이 안 되고 있죠. 작년은 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작년에 커피 원두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실제로 지금 커피 원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밀값이 올라간다, 멋이 올라간다 이러는데 그 뭐 커피 보시면은 커피는 좀 논외긴 해. 이거는 비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주봉 볼게요. 보이죠? 이렇게 올라갔다고 지금. 이 얼마예요? 100에서 지금 250까지 올라갔잖아. 그냥 쭉 일자로 올라갔다고요. 라이브로. 근데 요렇게 올라간 게 왜 올라갔냐? 하나 때문에 가뭄.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브라질이나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커피들이 그 전 세계에서 많이 소비가 되는데 우리 뭐 브라질 아니면은 저기 뭐 콜롬비아 이런 거 에티오피아 근데 그런 데 가뭄이 들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커피값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 올리고 지금 전부 다 모든 뭐 이렇게 뭐 커피 올리고 다 올리고 있잖아. 이거는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차기 때문에 뭐 차 가격은 뭐 올라가도 근데 문제는 콩 가격이 올라가면은 말 그대로 베이스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우리가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못 먹고 불만이 쌓이니까 요거를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도 나옵니다. 안정을 위해서 뭘 하냐? 대두 가격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안 그래도 밀 가격만 놓고 보시더라도 밀 가격이 지금 미친듯이 올라와 있는데 대두 가격 보시면은 대두 가격이 얘도 지금 저렴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지금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그 GDP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GDP 순위라고 좀 보시면은 전 세계 GDP를 놓고 보셨을 때 명목 GDP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각 국가별로 얼마를 버냐 얼마를 먹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1인당 GDP로 좀 보여드릴게요. GNP로 보자. GNP로 보시면은 대충 1인당 명목 GDP 한 사람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냐라는 거예요. 뭐 룩셈부르크가 이만큼 벌고 쓴다더라. 근데 여기는 뭐 솔직히 말이 많은 동네죠. 그 우리 노래로는 룩셈부르크 이러면서 알고 있지만 이 동네가 조금은 뭐 세금적으로 좀 회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억만장자들이 돈 안 내려고 여기로 이제 돈을 많이 옮겨 놓는다 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볼게요.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7만 달러 정도입니다. 미국이 7만 달러. 근데 중국 보시면은 중국이 저 밑에 있을 걸 중국 어딨노 여기 있네 10,000달러. 지금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인구와 1인당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입니다. 우리가 숫자로 놓고 보시면은 진짜 확 와닿을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14억 인구고 그리고는 1인당 12,000달러 정도고요. 그리고는 미국 보시면은 3억 3천 정도고 1인당 7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 중국 인구가 미국만큼 소비하면은 지구는 사라진다. 싫어요 그게. 지금 미국이 이만큼 벌고 쓴단 말이야. 근데 중국이 인구로 따지면은 대충 한 5분의 1이에요. 대충 한 5분의 1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인구가 5배 되기 때문에 5배의
인구가 이만큼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미국이 소비하는 물자에 얼마나 쓸 것이냐, 이거 몇 배인데 대충 따졌을 때 한 6배 치자. 6배. 그럼 얼마? 지금 미국이 소비하는 그 소비량의 30배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버거 형들처럼 햄버거 왕왕 먹고 피자 왕왕 먹고 콜라 왕왕 먹으면은 지금 전 세계에 필요한 곡물량이 30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지. 동남아시아도 동남아시아고 인도도 있잖아. 인도는 또 어디니? 인도야 이하 생략이다. 중국이 콩 가격이 올라간대. 그럼 콩을 사재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중국은 매년 성장률이 몇 프로? 5%. 올해도 5.5% 제시했잖아. 물론 5.5%가 전부 다 밥을 먹는 엔겔 지수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여기라니까. 지금 전 지구상에서 생산하고 있는 곡물량, 요거는 그 통계에 따르면은 전 세계 지구 인구가 소비하는 소비량의 몇 프로냐? 아슬아슬하게 105% 정도 수준이에요. 뭐 이게 뭐 사료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인간이 먹는다든지 이런 게 아슬아슬하게 105%, 5%는 어디서 오는 거냐? 혹시나 가뭄이 들까봐,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이게 요렇게 떨어질까봐 1%만 줄어들어도 가격은 폭등할 거니까.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지금 곡물, 에그플레이션이 좀 위기가 있다라는 거는,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밀값이 올라가니 뭐가 올라가니 이러는데 이 상황에서 잘 사는 국가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부족해지면은 누가 골로 가냐? 못 사는 국가가 골로 갑니다. 못 사는 국가가 골로 가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은 곡물을 살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잘 먹을 거야. 한국 사람들 그래도 잘 먹을 거야. 중국 사람들도 그래도 잘 먹일 거야. 한국은 잘 먹을 거야인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잘 먹일 거야예요. 왜 잘 먹일 거냐? 다시 핑핑이 3기로 가야지. 만약에 중국에서 안 그래도 공산당이 돈 찍어내가지고 이것저것 지원해주면서 다른 산업 다 망가뜨렸는데,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여기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돈을 찍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콩에 배팅을 해요. 만약에 이 돈 가지고 뭐 다른 이런 곡물에 배팅을 해요. 지금 안 그래도 리튬이나 아니면은 니켈 같은 경우에는 광산 단위로, 구리도 마찬가지, 광산 단위로 중국 정부가 대출 이빠이 때려줘가지고 기업들이 가가지고 광산을 통째로 지금 광산 얼마입니까? 1000억이다 해. 이러면은 1500억 주겠다 해. 바로 사가거든 광산을, 웃돈 주고. 근데 요런 관점에서 요런 문제들이 계속,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는 게 계속 가열되면은, 첫 번째는 당장의 곡물 인플레이션, 이게 중요한 거고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것이 연결되는 그 다음에 뭔가 그 글로벌 경제 혹은 글로벌 정치 상황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어디선가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키야?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뭘로 연결돼요? 결국에는 정부를 향한 요걸로 연결되지. 굶느니 싸우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굶느니 싸우자가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요 동네에서 어떤 원자재를 생산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요게 10년 전 기준으로는 요게 중동이었고요. 10년 전 기준으로는. 그래서 중동에서 많은 정권이 좀 뒤집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에너지 가격을 건들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요 과정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10년 전에는 미국을 상대로 이빨도 못 드러냈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서로 조금 으르렁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 관점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곡물 가격이 올라갈 때 지금 곡물을 많이 생산하고 원자재를 많이 생산하는 곳들이 어디냐? 되게 애매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지역이고요. 또 되게 애매하게도 미국 밑에 있는 남미 지역이거든요. 미국도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거든. 그 지금 중국은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남미 쪽에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했습니다. 야금 이 동네를 계속 지금 때리고 있는 거야. 야금. 뭐합니까? 차관 해가지고 도로 깔아주고, 항구 깔아주고, 공항 깔아주고, 1대1로. 그러면서 뭐 중국, 뭐 중간에 있는 아프리카 막 이런데 뭐 다 깔아줬잖아. 뭐 때문에? 미국 편을 하나하나 긁어 오려고. 미국은 말 그대로 기술로 다 때려 부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미국은 본인들이 에너지도 본인 자국에서 나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미국은 본인 국가에서 그 곡물도, 식량도 나기 때문에 이것도 별 신경 안 써요. 혼자서는 다 잘 먹고 잘 살아. 다만 미국의 동맹들을 하나하나 중국이 지금 긁어먹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긁어먹고 있어요. 요걸 놓고 보셨을 때 곡물 인플레는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좀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시끌시끌해지면은 우리는 지난 한 20-30년 동안 전쟁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베트남 전쟁 이후에 전쟁다운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를 목도했고, 물론 요거를 목도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한 가지가 나왔어. 여전히 미국이 짱짱이고 여전히 기술이 짱짱이라는 건 확인은 했어요. 하지만 요런 관점에서 계속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세상이 좀 시끄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역시도 식량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약에 전 세계 곡물 운송, 곡물 외교가 끊긴다라고 했을 때는 딱 하나예요. 대한민국은 쌀만 먹어야 돼.
쌀 말고는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쌀 말고는 모든 것을 전 세계에서 다 땡겨와야 됩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거 안 돼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 봤거든. 러시아가 쪽도 못 쓰는 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밀었다 그러면은 중국도 대만을 3일 만에 밀겠다라고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3일이 아니고 3주가 걸렸는데도 아직까지 러시아는 전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지금 세대가 20, 30년, 5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파간다라고 해가지고 적국이다라고 쓸어야 됐었는데 전쟁을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장 북한이랑 전쟁이라고 해도 북한 주민 상대로 총 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못 싸워. 왜냐? 많이 알거든. 그리고는 전 세계가 정보가 많아지고 교육 수준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인 드론, 로봇이 사람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기술은 미국이 제일 짱이지. 전쟁으로는 못 이겨. 이미 근데 중국이나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중국은 이미 그거 알고 있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합니까? 외교를 끊어버리잖아. 외교를 열심히 지금 이게 외교 정치질 공작질을 겁나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죠? 이제 그런 관점을 놓고 보셨을 때 제가 이제 걱정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첫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나는 건 쌀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게 애매한 게 그래서 밀은 어디서 가져오는데 밀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오고요. 뭐 콩은 뭐 미국에서 가져오고요. 옥수수는 남미에서 들고 오고요. 과일은 그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만 들고 와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도시국가 성공한 도시국가 중에서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예를 들어서 밀이라고 하면은 밀을 전 세계에 있는 바이어들한테 다 사와요. 유럽산, 러시아산, 우크라이나산, 미국산, 브라질산 다 사와. 왜? 어느 한국과의 거래가 끊어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거래선을 다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는 10달러인데 여기는 20달러고 여기는 15달러인데 누구는 50달러를 달라 그래.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은 여기에 몰빵 때리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이거를 국가에서 다 깔아놨습니다. 전 세계로. 어느 한국과의 전쟁이 나도 싱가포르는 곡물 위기가 안 오고요. 어느 한국과랑 외교 문제가 생겨도 싱가포르는 곡물 위기가 안 온다라는 거를 너무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얘들은 이미 이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 중심으로 이런 뭐 곡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원자재 같은 수급 라인을 기업이 짜다 보니까 당연히 싼 데서 하지.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거래하던 사람이 야 지금 저기 문제 생겨가지고 우리 물량 좀 빨리 필요한데 하고 하면 물량을 땡겨주겠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싼 데로만 거래를 하다가 싼 데가 탁 날아가면은 바로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지금 한국 역시도 조금 아주 좀 당장 콩 가격이 오르고 당장 밀 가격이 오르면은 눈에 띄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요런 관점에서 곡물 관련돼 가지고 솔직히 신경 잘 안 쓰는 게 맞잖아. 너무 당연한 거니까 지금 시대에는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해외에 나가보면 굶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약간 세상에 못 먹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난폭해지냐. 우리 여자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형들. 그 주변에 여자애들 한번 봐봐. 우리 여자친구들 보시면은 밥을 못 먹잖아. 배고플 때는 야 뭐 먹을까 이럴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러고 하다가 한 10분 이렇게 똑딱똑딱 배가 고프다. 오빠 나 배고픈데 뭐 먹을 거야? 그래서 뭐 먹을 거야? 그러는데 돈가스를 먹을까? 아니야 스파게티를 먹을까? 아니야 피자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이러고 있으면 그래서 뭐 먹자고 이 새끼야! 지금 어쨌든 이래서 지금 곡물 가격이 지금 중국이 일단은 이렇게 좀 곡물 가격에 신경을 쓰고 있고 실제로 중국이 빠른 성장을 함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생산해야 되는 곡물량도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이제 안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뭐 가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곡물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슈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어디냐? 그게 하필이면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들 인구가 여기 14억이고요. 인도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13억, 14억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요 정도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런 거 보시면은 여기만 합치면은 대충 30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인도네시아만 4억이에요. 동남아시아 다 합치면은 여기도 한 요 정도 나옵니다. 인구 많아요. 그러면 여기만 합치셔도 적게 잡아 35, 많이 잡아 40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에요.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식, 주지. 주는 자기네들 땅덩어리에서 할 거니까 주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케미컬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없지만 먹는 거는 한정적이죠. 이거는 아직까지 자연이란 말이야.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야. 자연 상태에서 먹는 거. 근데 요렇게 놓고 보시면은 요게 결국에는 계속 곡물 가격 아니면 가뭄
요런 이벤트에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은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저는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미국 의복도 존에 모자라다던데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사재기가 좀 많아요. 이거는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의의 생산이 동남아가 많이 생산하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신발도 마찬가지, 뭐 옷도 마찬가지. 지금 입고 있는 옷 다 한번 까가지고 봐봐. 메이드 인 차이나, 베트남, 필리핀, 타일랜드 다 그렇지 않아요? 동남아에서 주로 만듭니다. 좀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방글라데시도 나올 수도 있어. 방글라데시는 조금 싼 거예요. 까봐. 브랜드가 뭐든 상관없어. 대부분 짜이나예요. 짜이나는 그래도 요즘 좀 비싼 거야. 그죠? 잠옷 바지 빼고는 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졸라 비싼 거 입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노템이라고? 야 AV 친구야. 입어. 옷 입어. 아니 야 내 방송을 보는데 왜 옷을 벗고 보냐? 아니 남자 시청자가 옷을 벗은 걸 상상하면서 내가 방송을 진행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어이 더럽다 입어라.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옷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 공급망의 문제지만 먹는 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 아이디어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는 이것 때문에 투자 쇼크도 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그래서 영향을 계속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보면서도 그냥 미국에 뭐 돼지고기 값이 올랐다더라, 뭐 커피 값이 올랐다더라. 아이고 이거 아니야. 우리는 투자자야. 투자자로서는 뭘 보셔야 돼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영향이 미칠 건지를 보셔야 되고, 그 원인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나 아니면은 좀 이게 금방 사그라들 원인이나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좀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좀 주말에 올리도록 하고, 요거는 에그플레이션